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흑 인터뷰. 태평양의 섬이 가라앉고 있다면서요? 꿀벌이 사라진다면서요? 전 세계가 기상 이변, 더워서 고생한다면서요? 다 기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먼 이야기도 아니고요. 먼 나라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세계 자연기금 홍보대사이자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방송인 타일러 라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요즘에 이제 점점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그러고 있어가지고 더워요. 맞아요. 더운데 저희 강아지랑 좀 산책도 하면서 이제 아직까지는 너무나 덥지 않은 조만간 좀 많이 더워질 것 같은데 요즘 날씨 좀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겨울은 춥고 여름은 엄청 덥죠. 원래는 그랬던 것 같은데 점점 겨울이 좀 약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참, 학교 다닐 때 국제정치학 공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요새 국제 정치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국 정치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사실 원래 이제 외교학 전공이고 항상 국제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국내 정치는 썩 그렇게 막 관심 가지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인 거에 관심이 많은데 요즘에 또 아무래도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전쟁도 있고요. 전쟁도 있고 그거를 조금 더 큰 그림에서도 볼 필요가 있어요. 뭐 나토라는 어떤 큰 동맹도 있고 뭐 러시아도 있고 그건 사실 나중에 북극에 대한 경쟁의 어떤 틀을 지금 미리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상이 평화로 가야 되는데 화합으로 가야 되는데 전쟁과 위험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미국이 역할을 평화를 수호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요? 어떤 면에서요? 아니요, 미국이 이게 대결보다 화해 쪽으로 이게 중재하고 전쟁을 막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하고 너무 대결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그만하고요. 참. 환경운동가로서도 타일러 씨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구는 없다 이런 책도 내셨는데 기후위기 급해요. 먼 나라 맞아요. 얘기 아니고 훗날 얘기도 아닙니다. 네네 맞아요. 기후위기는 지금 이제 생각보다 좀 빨리 전개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앞으로 그냥 막 생태계 아니면 자연이 뭐 잘 있나 없나 막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요. 그거 뭐 과학기술이 해결해 주겠지. 뭐 우리는 괜찮아. 좀 그렇게 생각하는 좀 시각이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런데 과학기술은 사실 미리미리 좀 발달된 게 많은데 그건 우리가 빨리빨리 투자하고 채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책으로 쓰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 태양열을 잡아가지고 증진 엔진을 처음으로 돌렸던 거는 1860년대 후반 오구스탄 무쇼라는 프랑스 사람이 세계 방문회에서 보여줬고 첫 번째 태양광판을 개발했던 거는 1954년이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명확하게 이 이산화탄소 배출로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대중적으로 처음으로 얘기했던 거는 미국에서 1958년에 한 방송사에서 이렇게 과학자가 나오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기후위기, 기후 관련된 어떤 운동이 생기고 대책이 생겼던 거는 처음에 약간 1970년대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엄청 본격적인 그런 해결책을 취하지는 못했다는 게 한 50년 동안은 다루지는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좀 대대적인 정책, 대대적인 어떤 세계적인 규모의 대응을 아직 못했다는 그런 선택의 문제를 지금 우리가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조금 더 늦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기후위기를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인식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OECD 국가를 보면 아무래도 뭐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상당히 하위권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좀 착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런 상태입니다. 기후 악당 쪽에 그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쓰레기도 많이 배출하고요. 플라스틱 많이 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원전 가지고 굉장히 네. 정치적 쟁점화됐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에서 참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원자력인가 아니면 뭐 재생인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을 내세울 생각이 없어요. 네. 저한테 가장 급한 게 예. 저도 세계인이기 때문에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계시는 사람들이 화석 연료만 아니면 네. 그러면 가장 빠르고 가장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실천을 하실 수 있는 거에 집중하시는 게 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생활에서 네. 환경을 위해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사실 여기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뭔가 하고 싶어서 실천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네. 이 문제가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결하는 것들하고도 다르냐면 규모가 너무 커요. 네. 규모가 너무 커서 내가 잘하면 되지, 내가 이거 하면 되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요? 네, 그렇게 해결이 안 돼요. 정말 같이 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완벽하게 불을 끄고 다니고 완벽하게 뭐 전기선을 뽑고 다니고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집에 보온을 개선시키고 우리 집에 전구를 바꾸고 태양광 그런 걸 설치하고 막 이런 거 쓸 수 있게끔 그 제도적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함께. 같이 아끼게 되는 이런 해결책들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예요. 투표할 때 기후위기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예. 그리고 소비 활동을 할 때 친환경 소비를 하고 예.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그게 어떤 생각이든 표현할 수 있을 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선생님 같아요. 0729님, 네. 와, 타일러님 어휘도 어마어마하게 전문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아닙니다. 네. 주 기자님보다 말을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그건 맞습니다. 네.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저는 뭐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한국말 배우기는 쉽지 않았죠. 쉽진 않았죠. 네. 예, 아무래도 한국어에는 그 어휘가 너무 많고 막 다양하고 그래서 네. 어렵습니다. 네. 그랬어요? 네. 지금은 뭐 괜찮으시죠? 이제는 뭐 아는 것만 골라내서 하는 거니까요. 네. 자, 세계 각지에서 빙하가 녹는다, 해수면 상승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그렇죠.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심각하다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너무 환경이 사람의 어떤 생계와 따로 있다고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네. 것 같은데요. 근데 해수면 상승하면 어떻게 뭐 잠기는 데가 있겠다 이러는데, 근데 사실 이미 해수면이 평균적으로 산업화 이후로 19cm 정도 상승했고요. 예. 그게 평균이에요. 근데 네. 더 높이 상승한 데도 있고, 근데 이건 이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팽창이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면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그 온도 상승한 것 때문에 태풍의 영향권도 확대되고 태풍의 강도도 올라가요. 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이 부산 쪽에서 경험했던 매미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항구 시설이 본 피해들이 있죠. 예. 그거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이 겪을 거예요. 예. 앞으로 20년 동안 30년 동안에. 그러면 항을 한번 우리가 돌리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무역을 못해요. 네. 무역을 기반으로 경제를 돌리는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 상승이나 경쟁력이 떨어져요. 예. 네,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시설을 다시 확인해보고 리스크를 검토해보는 게 사실 대한민국한테는 경제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좀 다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회의론자들은 네. 이제 기후위기 이제 늦었어, 파국을 막기 위한 임계점 지났어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주식을 샀다고 치고 네. 그 주식이 점점 떨어지고 그렇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언제가 팔기에 너무 늦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익을 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는 거는 손해를 막기 위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늦을 데가 없고 네, 그렇죠. 빨리 대응하면 할수록 그 손해 규모가 줄어요. 네.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식이 떨어집니다. 앞으로도 계속 떨어져요. 근데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네. 떨어져요. 네. 그렇죠. 빨리 한 사람이 이득을 보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그 또 한편에서는요,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 다 그거 거짓말이야. 아, 네. 야, 이거 음모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제 있어요. 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958년 때부터 우리가 온실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다음에 90년대에 이미 정치적인 움직임이 생겼지만 그거에 대해서 석유 회사들이 대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엑슨 모바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네. 거기서 내부적으로 이 온실 효과가 사실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정책이 나오면 사업에도 불리하다라는 그런 내부 메모들이 네. 실제로 누설이 된 경우가 있거든요. 기업에서 만든 거고 또 이거는 정확할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네. 그건 이제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네. 석유 회사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건 내부 메모 다 이렇게 네. 공로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네.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하고 그냥 단순 네. 비교해 볼게요. 네. 환경에 대해서 누가 조금 더 환경 보호를 위해서 누가 더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아, 일단 요거는 이제 비교가 어려운 게 왜냐면 아니, 비교 이렇게 대상 미국 사람들 많이 먹잖아요.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 그렇긴 한데요. 그런데 한국은 단일 주권이 있는 나라고 네. 미국은 이중 주권이 있는 나라예요. 이게 네. 어떤 거냐면 한국을 프랑스랑 비교할 수 있겠지만 한국을 유럽연합이랑 비교를 하면 조금 이상하겠죠. 그렇죠. 네, 그 비교가 미국이랑 비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주별로 따로따로 자기만의 네. 법률하고 헌법하고 재판소하고 다 따로따로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의 환경 정책을 미국 뭐 텍사스랑 비교하면 정말 흑백의 차이예요. 네. 그래서 미국이랑 비교한다라는 이런 접근법 자체가 성립이 안 돼서 사실 거기서부터 이미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정책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할 때 사실 이렇게 오류를 많이 범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죠. 조금 조심할 네. 필요가 있어요. 알겠어요. 네네. 잘 빠져나가시는데 그냥 이렇게 휙 지나가셨어요. 아니, 정말 못하는 데가 많아요. 네. 그런데 솔직히 이제 미국에서 처음으로 재생에너지로만 돌아가고 있는 도시가 우리 고향에 있거든요. 버몬트에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주에서는 굉장히 재활용을 엄청나게 잘하고 있고 환경 보호도 진짜 잘하고 뭐 산림 보호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정말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같은 나라 안에 있는 또 텍사스라든지 이런 지역이랑 비교를 하면 정말 흑백의 차이예요. 주진우 라이브 이 방송은 환경에 굉장히 네. 관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다행이에요. 청취자들끼리 우리는 뭐라도 하자. 우리끼리는 네. 어떻게 환경을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더 노력하자 이런 얘기 계속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환경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회사도 만드셨더라고요. 네. 제가 최근에 또 이제 웨이브 엔터테인먼트라고 엔터 회사입니까? 네. 네, 그렇긴 하죠. 네, 네. 저희가 이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데이터와 통계를 아티스트 분에게 공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투명한 형태의 매니지먼트예요. 네. 한국에서 그동안 좀 약간 안 했던 식의 접근법이에요. 그렇군요. 네, IT 협업 어떤 툴들을 활용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다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네. 타일러 씨는 한국에서 네. 한국에 어떤 일을 하러 오셨어요? 공부하러 오셨어요? 저는 원래 공부를 해서 네. 공부를 해서 한국이나 뭐 아시아 관련된 그 외교 이런 쪽에서 일하시려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원래 그냥 대학원만 다니다가 다시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뭐 이것저것 다양한 일을 하게 되면서 사실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진 많았어. 거고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대한민국의 이것저것 약간 바뀌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네.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뭔가 이쪽 분야 저쪽 분야가 자꾸 막 빨리 바뀌는 게 네. 흥미가 좀 많아서 네. 네. 그렇군요.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떤 일 하실 겁니까? 계획이.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당분간 좀 이렇게 웨이브 엔터테인먼트에서 네. 이렇게 우리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거를 조금 더 집중해서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기후위기 환경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해서 네.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네. 프로젝트도 워낙 이렇게 하는 게 많은데 네. 다른 네. 프로젝트, 다른 엔터테인먼트는 잘 모르겠고요. 환경 얘기는 우리가 계속 하자고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 찾아서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혼자서 하는 거 아니고 네. 함께 하는 거를 우선시하는 거. 앞으로 환경을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뭘 할 건지 타일러 씨하고 저희가
고민하는 시간 계속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계 자연기금 홍보대사이자 환경운동가 타일러 라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도로 위로 돌발